총님, 아까 안녕하세요. 김병우 의원도 질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는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22년 1월 달에 금융거래소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떨어진 정치사의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가 조작 같이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다음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해소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주가 조작하고 이 불투명성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관련된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판결 재판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검찰 보고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 관련된 혐의들이. 근데 이것을 특검법에서 정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하는데, 그건 좀 과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왜 저희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사라고 재요구한 것은 1월 5일 날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미 그 사항들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대통령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검찰 보고서에서는 이 22억 상당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거절했으면, 그러면은 그 총리님은 검찰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혐의의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 이거 촉구하신 적 있습니까?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전 정부에서도 검찰에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법무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총리, 포인트는 뭐냐면 네. 도이치모터 사건은 수사를 했고 그 기소된 사람이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이 이용됐다는 언급들이.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조사를 하라는 방법으로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특검법을 거부했다면 직접 총리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 직접 가서 조사 한번 해라. 그리고 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는 없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정무위 간사님인 우리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년 동안 검찰이 민주당의 그 소위 고발에 의해서 계속 수사를 한 사안이고, 그리고 계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느냐. 우리 간사님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국민들이 다 아는 주제여서 수사를 해서 처벌, 여기서 그 범죄 혐의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주어진 우리의 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북한처럼 세습을 하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세습은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봉건사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자유경쟁하고 노력한 사람들 결과를 내야 그렇게 보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편법 세습, 불법 세습 이런 걸 문제제기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그래서 의원님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의 세습 과정에서 종래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 그다음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 뇌물관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긴급운용본부장 그 판단 잘못했다 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배임죄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재벌 불패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총리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국민적인 어떤 필요한 그런 조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합니다. 기존에 많은 판결들이 실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있습니다. 호반건설 그 장남이 2003년도에 5천만 원인가 회사를 만들었다가 최근 한 2019년도에서 그 회사가 이 지분比 54.74% 아마 그 정도 전후일 텐데 1.7조까지 커졌습니다. 지금 한 2조가 넘어갈 겁니다. 중학교 때 시작해갖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서 저는 이 사안을 잘 몰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벌떼 입찰 등등해서. 근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은 특히 청년들이 보면 어떤 느낌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그 범죄적인 혐의가 높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인 이런 견제 세력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적 가치인데 좀 더 엄격하고 일관된 입장 표명을 우리 총리님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재벌의 3대 세습 같은 경우가 아직도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률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기업의 어떤 경영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는 너무 다른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걱정하는 게 이 소득 양극화와 같은 자산 양극화라고 합니다. 자산 양극화 과정에 대한 좌절을 느끼는 사례들이 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